갑오징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중에 당뇨에 좋다는 음식 정말 많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별한 계획 없이 혀를 기준으로 혀에 맞춰 섭취하던 음식을 이제는 췌장을 중심으로 바꾸시면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마른 당뇨나 살찐 당뇨나 젊은이나 고령자에 상관없이 모든 혈당 관리인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당뇨인들이 알고 싶고 또 따라하고 싶은 정보 맞죠? 쓸데없는 이야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혈당을 낮추는 이유 중 하나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효과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의 점막에 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별적으로 양배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알려드릴 재료 중 하나가 위를 좀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비타민 U라고도 하죠. 이 U가 어디서 왔냐면요, 영어 단어 ulcer, 위궤양을 뜻합니다. 양배추가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플 때 위점막을 복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양배추가 오늘 알려드릴 나머지 두 가지 영양소와의 음식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양배추가 혈당을 낮추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포만 중추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10분 전에 양배추를 드시면 공복감이 사라져 식사량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양배추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살펴볼게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메모하실 필요는 없으니 그냥 귀로만 잘 들어주세요. 혈당을 낮추는 양배추는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외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땐 항상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을 습관 들여보세요. 저는 한 번에 100g 정도 먹는데요. 저울로 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정해진 수치는 아니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무난한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지루하잖아요. 저의 경우 100g 정도 먹었을 때 적당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각자 드시면서 적당히 늘리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덩어리 양배추 조심할 건 없을까요? 평소 와파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장이 너무 예민해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를 과하게 섭취했다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양배추를 먹고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나머지 내용도 편한 마음으로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시죠. 다음으로 추천드린 식품은 얼마 전에 갑오징어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냈던 올리브유입니다. 당뇨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지중해식 식단은 제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을 최고 5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이 부분에서 눈이 확 떠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타게 찾던 그런 솔루션이잖아요. 먼저 그래프 하나 볼게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고 나서 몸에서 상승하는 혈당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으로 솟은 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이고요, 완만한 파란색이 단백질, 그리고 혈당 상승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에너지원이지만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고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올레오칸탈 같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당 상승은 물론 발암물질을 불활성시키고 세포 DNA의 변이를 방지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검증되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겠죠.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는 매일 한 스푼만, 미국 사람들 한 스푼이면 우리나라 밥숟가락으로는 한 스푼 반입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심장마비나 암,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루 3번 드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한 번만 드셔도 혈관에 긍정적인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올리브를 먹을지까지 콕 집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겠죠. 엑스트라 버진 등급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증정해드린 이 초록색 널리브 올리브 오일, 이 정도면 믿고 드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가시면 사실 수 있고요. 마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매콤함과 향이 조금씩 다른데 이건 취향이니까 아무거나 사셔도 몸에 좋은 효과는 동일하니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빨리 타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발화점이 200도 정도라서 달걀 프라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치킨이나 튀김처럼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요리는 혹시 모르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오징어 약사TV 애청자분들이신 우리 갑오징어 분들은 다들 예상하셨겠죠? 발효식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궁금하신 점이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오뚜기 식초는? 홍초는? 감식초는?
마트에서 그냥 식초 사서 먹으면 될까요? 그런데 그냥 식초가 아니라 발효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발효식초에 많이 함유된 아세트산과 발효 과정에 만들어지는 각종 생리활성 물질들 때문입니다. 아세트산은 당질의 분해를 돕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약하게 하고, 소화효소가 힘이 약해지면 소화가 천천히 되니 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포도당을 근육으로 집어넣는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보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육으로 포도당 잘 집어넣으면 혈당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런 기능이 거의 없는 오뚜기 식초는 그냥 요리할 때만 맛으로 먹는 것이고요. 감식초나 홍초는 발효식초이긴 하지만 식초를 가지고 진행한 대부분의 실험들이 사과식초로 진행한 것이라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된 것은 유기농 발효 사과식초이니 구하기 쉬운 이 브레그 사과식초, 이거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식초가 나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제품 드세요. 저도 이거 먹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모든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살찐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 도움됩니다. 살찐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식초가 좋은 이유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비만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 줄어드니 살찐 당뇨 환자분들 혈당 관리 더 도움 되겠죠. 또 식품에 식초를 가미하면 지하의 수치가 내려간다고도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립 보건복지대학의 스기야마 미치코 교수팀이 2003년도부터 전국 규모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흰 쌀밥 한 공기에 식초를 첨가해 먹는 것만으로도 그냥 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것에 비해 식후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초밥을 드셔보시면 같은 용량의 그냥 밥보다 혈당 상승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더 중요한 내용인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죠.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 약 15ml 정도를 물 한 컵이나 두 컵에 희석해서 식전에 복용하시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취침 전에 복용하시면 아침 공복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주의할 내용이 있으니 조금만 더 주의사항 체크하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면 위와 식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 한 컵 이상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무부 장관님이 이걸 반드시 강조하라고 하셔서 감시까지 나왔습니다. 반드시를 5번 말했으니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 이제 없으시겠죠? 또 희석을 하시더라도 식초 마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량 섭취하면 안 됩니다. 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조금씩 늘려가셔야 합니다. 개인의 위장 상태에 맞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린 위장을 살려주는 기능도 있는 양배추를 평소에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또 잠들기 전에는 식초가 식도를 통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시고 난 뒤 30분 동안은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또 취침 전에 식초를 복용했다면 약 30분 지난 뒤 양치질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침 30분 전에 발효 식초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용량을 조절하시면서 물 한 컵에서 두 컵과 함께 드시고, 눕지 마시고 앉아서 재미있는 책도 좀 보시다가 양치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식전에 식초를 비롯해서 양배추, 올리브오일, 토마토, 치즈, 소금, 후추를 한 번에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난 후 잡곡밥을 배부르게 먹어도 식후 혈당이 150 근방으로 잘 조절이 되는 것을 보고 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당뇨인을 위한 3가지 슈퍼푸드,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줄여서 양올식 습관으로 길들이시면 여러분들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거 있습니다. 이게 당뇨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양올식을 먹는다고 한 번에 당뇨가 낫는다거나 식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뇨에 좋은 양올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당뇨인이 드시면 안 될 은빵면을 멀리 하시는 것,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김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징.kr이라고 제가 사이트 하나 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약사 영상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목차 기능과 함께 제가 개발자분께 꼭 강조해서 넣어주라고 한 기능이 여러분들과의 소통 기능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보다 더 끈끈하게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만들었으니 많이들 들어오세요. 선물도 있으니까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 오징어 약사의 건강한 일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